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서 제52차 안보협의회를 마쳤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같은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느껴졌는데요. 한미 관계 현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주요 의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한미 안보 협의회의는요, 네, 국방장관급 회담이고요. 네. 한미 국방장관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그 이외에 어떤 한미 동맹 관련된 사안들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평가,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권 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추진, 그리고 그 이외에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교수님, 원래 회의 후에 양국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갑자기 취소가 됐다면서요? 이게 또 미국 측이 먼저 취소를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여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방장관급 회담이면 거의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네. 의전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어떤 중요한 행사가 변경되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에스퍼 장관이 바로 전날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라는 것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미국 국내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그래서 국내 상황이라면 어떤 거죠? 예, 잘 아시는 트럼프 것처럼 이제 대통령? 미국 예.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아하.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전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음. 대응에 있어서 논란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확전과 더불어서요. 예,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한미 음. 간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돼 있지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에스퍼 아하. 국방장관에게 예기치 않게 대선과 관련된 트럼프 아하.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고 있고 그렇죠. 선거 때는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스퍼 장관이 음.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예외적인 상황을 불구하고 우리 측에 급박하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미국의 국내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공동 성명을 보면요. 기자회견 취소는 했는데 공동 성명은 내놨잖아요. 예. 근데 내용 중에 매년 포함됐던 주한미군 주둔의 수위 이게 빠져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갈등의 양상이나 기자회견 취소의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러한 그걸 뺄 만큼 단기적인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이견이라든지 의견 차이, 미국이 불만을 표현할 그런 사안은 없었다고 좀 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이익이 좀씩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아무래도 두 번의 전쟁을 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중동하고 유럽의 중심축을 두고서 미국이 세계 전략을 운영해 왔는데 네. 이제는 동아시아로 그게 변형이 되고 있고 과거보다 미국의 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전 세계 미군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음. 그러한 상황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견제를 방점에 놓고서 그 목표를 놓고 해외 주둔 미군들이 탄력적으로 신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음. 미국 본토에 주둔을 하든 다른 유럽이나 중동이나 동아시아에 주둔을 하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일미군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주둔미군의 수를 명시하는 것은 그런 탄력성에 좀 저해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한 부분에서 고려를 한 것이지 네.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봤을 때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인 어떤 미국의 세계 전략 틀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또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 부분이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를 보면 방위 비용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된다. 이건 이제 한국 측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방위 분담금 증액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그 동맹국들에게 계속 압박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 국면에서 이제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실행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입장을 반영을 해서 에스퍼 장관이 정치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앞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 수위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동아시아에 대한 중요성, 중국 견제 중요성 때문에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에스퍼 장관의 말 중에는 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합의에 모두 동의할 것을 희망한다. 이것은 이 미군 주한미군의 수와 방위비 분담 결정을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제가 국방부 사람들이라든지 자료를 읽어본다든지 국무부 사람들 만나든지 아니면 자료를 읽어본다든지 항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한 명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예. 이제 그 주한미군 그 감축 카드를 방위 분담금 증액 관련해 쓸 수 있다 이런 그 논의가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왔고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 분담금 증액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미국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볼까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보다 탄력적으로 방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신속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용 가능한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신속하게 현 수준에서 방위 분담금 그 협상이 타결이 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미래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